네, 안녕하십니까.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라는 주제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이제 트럼프 효과가 조금씩 이제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하락은 있었지만 빠르게 시장이 또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는 3% 상승했었습니다. 나스닥은 1% 상승한 거 대비 이제 비트코인은 3%이기 때문에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한국 기준 12월 11일에 21년 이래로 가장 큰 청산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알트코인은 20%에서 30% 가량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한 5% 정도 좀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10만 달러를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좀 불러 모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이제 세 가지를 좀 뽑아보면요, 바로 비트코인이 갑자기 하락하면서 2021년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청산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하나로 약 3조 원 가량의 포지션이 좀 청산이 좀 되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조금 특이한 사항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이낸스의 선물 포지션들이 이제 청산되기 전에 코인베이스에서 매도 물량이 갑자기 이제 많이 나왔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롱 포지션이 이제 청산되는 영역까지 이제 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좀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캡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QQQ라고 하는 이제 성장형 ETF에 편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꾸준히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이슈였죠. 바로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CPI와 이제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CPI는 예상과 이제 부합하는 수치로 나왔고, PPI는 조금 상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가 유출을 살펴보면요, 순유입이 굉장히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블랙록이 재밌는 레포트를 좀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2%가량의 비트코인을 이제 편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유입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순유입가 유출을 살펴보면요, 순유입이 굉장히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특이하게도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유를 좀 찾아보면은 바로 트럼프 효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만든 디파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라고 하는 디파이입니다. 네,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에 체인링크, 이더리움, 그다음에 아베라고 하는 코인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사람들은 트럼프가 결국 이더리움을 지지하고 또 이더리움에 있는 디파이와 관련된 알트코인들이 수혜를 받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편입됐다는 이 세 개 코인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지탄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런 센티먼트가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CPI, 소폭 상승한 이제 PPI, 금리 인하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동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주에 CPI, PPI 다들 약간 희비가 엇갈렸죠. CPI 발표로는 사실 이제 94,000달러 때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102,000달러 부근까지 올라갔었고요. 예상에 부합한 수치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됐는데, P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12월 13일 오후 2시 정도인데 12월 12일에 밤에 발표가 됐고요. 소폭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이 99K, 99,0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0만 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 부합을 하긴 했는데 사실 내용을 까보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상품 그 인플레이션율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 인플레이션율이 문제여서 사실은 이거 어떻게 내리지를 고민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CPI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땐 예상치 부합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CPI 부분이 좀 내려갔어요. 근데 반면에 상품 CPI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이제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이 중요하게 보는 슈퍼코어 CP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코어 CPI가 CPI에서 농산물과 에너지를 제외한 거고 슈퍼코어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계절성 있는 내용들을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만을 놓고 보는 건데 슈퍼코어 PPI는 사실 전달 대비해서 0.3% 정도 급등하는 약간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근데 시장이 좋게 해석을 하고 싶었던 그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갑자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PPI가 오르니까 조금 내렸는데 PPI는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상회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PPI는 보통은 그 기업의 생산 요건하고 되게 맞붙어 있습니다. 이게 PPI가 생산자 물가니까 그러니까 원료 자체의 물가가 뛰었을 때 PPI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원물을 사서 뭔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과거 대비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이것이 어떤 경기 둔화나 물가 상승률 전가로 이어질 수 있겠죠. 소비자를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우려가 들면서 내려갔고요. 근데 사실 PPI는 최근에는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닙니다. 특히 코인 투자에는. 근데 어제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전날 CPI 이제 예상치 부합으로 상승폭이 좀 과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되돌려 넣은 것이라 보고 있고, 사실 CPI, PPI와 상관없이 12월 금리는 거의 인하 쪽으로 25bp 인하 쪽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지금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CPI 발표가 있기 전에도 25bp 인하 확률이 80% 중반, 한 86%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고요. 이 이유는 연준 인사들이 2주 전에 블랙아웃 기간 전에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물가도 좀 다시 높아지려고 하고 경기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견조하고 좋은 건 사실인데 몰라 난 그래도 내릴 거야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여러 사람이 하는 바람에 일단 12월은 가고 내년 1월은 동결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이 현재는 지배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9만 달러, 10만 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좀 느낌이 좀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온체인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나왔었는데 이 조정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고래들의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동환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초적인 온체인 데이터고요. 트럼프 당선 전까지는 고래들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였어요. 이 고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지갑에 몇 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이 총수가 몇 개냐 이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지갑의 숫자를 노란색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당선 이후에 가격이 쭉 오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처분했고, 그래서 1000개 이상 비트코인 지갑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22일까지 줄어듭니다. 22일 이후에 한 27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00개 이상의 지갑이 숫자가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11월 초부터 11월 한 말까지 급격한 상승에 비해서 최근 1, 2주 정도는 우리가 좀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고래들끼리 손바뀜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파는 고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6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으로는 이 상황이 정리가 돼야, 그러니까 손바뀜이 어느 정도 끝나야 사실 올라갈 수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상승 모멘텀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동현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21년 이후에 최고 규모의 청산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몸을 사리는 게 정상인데 이게 아니고 야 더 사! 약간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 급격한 조정보다는 당분간 횡보, 조정이 있더라도 약간의 우하향 조정, 그 기간을 거쳐서 결국에 이 끝에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더 내려가든지 아니면 다시
전고점이 104,000달러를 향해서 올라가든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재밌는 뉴스였죠. 바로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브라이언 퀸텐즈라고 하는 이제 분인데, 이분은 A6N지의 정책 대응 책임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A6N지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벤처 캐피탈입니다. 거기서 계신 분이 이제 후보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동아님이 보기에도 앞으로의 정책이 굉장히 우호적일까요? 이 인물은 일단 과거 트럼프 일기 시절에 CFTC 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ASX 익스체인지에서 일하니까 암호화폐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때 CFTC 위원으로 일할 때 뭘 했냐면 예측시장 플랫폼 있잖아요. 뭐 칼시라든지 아니면 폴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규제에 부합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이 사람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일하고 있는 곳이 A16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뭐 좀 아는 사람이니까 가면 아는 사람처럼 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마치 이제 전하 동현님이 갑자기 금융위원장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딱히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미 거기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뭔가 정책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FTC 위원장이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트럼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3명 중에 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제 거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일로 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브라이언 퀸텐츠는 유명하다기보다는 실무자에 가까운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크립토를 정책적으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노이즈, 그러니까 가령 CFTC 위원장에 리플 CEO를 앉혀. 그러면 리플 CEO가 리플에 유리한 방향으로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거잖아요. 야, 이거 인사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를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합리적으로 크립토 산업을 미국이 세계가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게 저는 좀 느껴져서 오히려 나쁘지 않다,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알트코인 시장도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 기준 12월 11일에 굉장히 큰 청산에 따라서 이제 알트코인들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뉴스는 뭐냐면 바로 트럼프 수혜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 일가가 만든 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이더리움과 이제 디파이 이제 랜딩 프로토콜인 아베, 그리고 오라클 솔루션이 이제 체인링크를 이제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서 수혜 코인이다, 그러니까 테마주처럼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기존의 트럼프 일가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디파이 프로토콜을 만들 때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이제 파운더를 어드바이저 자리에 앉혔었거든요. 그래서 어드바이저들이 이제 발행했던 코인들이 다시 이제 순환매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좀 국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빗썸에 상장한 바로 스크롤입니다. 스크롤 같은 경우는 영지식 증명을 이제 탑재한 이제 롤업을 가진 레이어 2입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영지식 증명, 그다음에 레이어 2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트럼프 일가의 이 디파이 프로토콜 덕분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크롤 관련된 영상은 제 유튜브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알트코인 뉴스는 바로 암호화폐 분석가인 마일스 도이처가 이제 급등 가능성 있는 알트코인 60개를 좀 발표했습니다. 60개를 발표한 것은 굉장히 많은 걸 발표했는데요. 모든 시장에 이제 코인들이 다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좀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일스 도이처가 논리를 갖고 글을 썼기 때문에 동원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일스 도이처는 이게 나름대로 트위터에서 꽤 유명한 애널리스트지만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아마추어 애널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보통 이런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25년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알트코인 뭐 사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이 굉장히 구조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했길래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거 알트 시즌 장에는 보통 리테일, 그러니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동향을 좀 잘 봐야 된다. 개미 투자자들이 어떤 코인들을 좋아하냐면 사기 쉬운 곳에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결과가 빠릿하게 나오는 애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마 미국 투자자들이겠죠. 그럼 미국 투자자들이 사기 좋은 데가 어디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로빈후드. 미국은 아니지만 리테일 투자자들이 많은 업비트. 그래서 요 이제 거래소들에 공통적으로 상장돼 있는 그 코인들을 추리니까 이제 90개가 나온 거예요. 90개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몇 개를 더 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앱토스나 도지코인, 체인링크, 디어 프로토콜, 솔라나, 리플, 온도 파이낸스, 페세이, 스택스 정도가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여기서 리플과 스택스는 아마도 이제 한국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차 검증 차원에서 저도 한번 봤어요. 여기 나오는 코인들의 차트를 한번 봤는데 비교적 올라야 할 때 잘 빠지지 않고 잘 오르고 이렇게 센서티비티하게 좀 가격이 반응을 잘 하는 그런 코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추천이다,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제 CX에 있는 이제 코인들은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바로 덱스에 있는 코인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2주, 3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영상과 글로 시장이 도래한다. 그리고 AI, 에이전트 썸머가 온다라고 좀 글도 많이 올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느낀 거를 12월 12일 날 트위터에 좀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아무래도 11월 달이 밈코인 대상승장이었습니다. 그 밈코인 대상승장에서 사람들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런 어떤 코인들도 좀 가지고 놀았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밈코인의 한 일종이지 라고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장난감처럼 사람들이 사고 팔고 이렇게 좀 놀았었는데 근데 이게 조금 12월 달 오면서 조금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발행했던 코인이 밈코인인 줄 알았으나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좀 개발 내용들도 좀 공개가 됐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모습을 제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어떤 시장의 관심과 기술의 좀 발전 이런 것들이 디파이와 NFT의 초기 시장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또 한 번 또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화면 좌측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2024년도 말에 시작된 이 AI 에이전트는 현재 7빌리언 달러 시장 규모에 불과하지만 디파이와 NFT가 보여준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제 트위터를 좀 올렸었고 좀 많은 좀 반응을 좀 이끌어냈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글을 12월 12일 날 이제 올렸는데 오늘 날짜가 12월 13일이거든요. 바로 하루 만에 이제 10빌리언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속도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블록체인을 굉장히 잘 아는 디젠이라고 부르는 이제 고래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AI 에이전트들을 이제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웹2에 있는 IT 기업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럴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까지도 이제 에이전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AI 에이전트를 좀 공부하고 또 투자로서 한번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들었고요. 화면의 우측에 나온 것들은 전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에이전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이제 내러티브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이제 받고 있고 이것을 좀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세 가지 영상을 좀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전에 이 체인링크 영상을 좀 올렸었습니다. 이 체인링크도 이 인공지능 그다음에 RWA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고 더 나아가서 AI 에이전트 관련된 이 영상들은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 나실 때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 주간의 비트코인, 알트코인 뉴스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커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한 주였고요. 디파이 농구 조선생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빠이, 안녕.